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환이 굉장히 빠를 것 같고 따라가면 물릴 것 같고 못 올라간 거 샀는데 어느 게 오를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종목 뽑기장 같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 장의 투자 전략은, 대표님, 미국 증시가 연일 강합니다. S&P 500이 4거래일이었나요? 나스닥이 5거래일이었나요? 계속해서 연고점을 역사상 최고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까요? 이거부터 오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7월 달에는 한번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신 걸까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 그냥 이제 그쪽 시장 참여자들이 테슬라하고 애플이 부러지면 변동에 대비하는 이제 거기에서 TQQQ라는 상품에서 SQQQ로 이동하는지 볼래요. 그러니까 3%에서 5% 정도 변동을 주고 갈지가 이제 디데이가, 네. 저는 내일과 모레 그 CPI, PPI에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근데 그때 차익 실현의 변동성을 이용하는지 볼래요. 그러니까 이 나스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 19일부터 달렸어요. 어마무시하게 달렸어요. 저는 요 3월 달에서 4월 요런 변동성이 이제 올라갈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봐도 500 남은 것 같아요. 2만원 돌파할 것 같지는 않고, 네. 19,000 그리고 18,000 내지 17,500 요 변동을 줄지를 7월 15일에서 7월 말 사이 코스로 좀 확인해 볼래요. 여기에 근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훼손되는, 그러면 그거는 10년짜리 국채금리 갖고 봐야겠죠. 네. 그게 급등하는 상황일 때 변동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인덱스를 끌어봅니다. 4월 19일 15,200에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이 인덱스가 21%와 25% 사이 올랐을 때, 이 정도라면 내부적인 종목은 여기서 3배 이상 올라간 것도 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덱스 변동성이 이제 뭔가 전환점이 나오나 4월 19일부터 시작한 거고, 네. 또 하나 우리 시장과 나스닥 볼 때는 5월 30일이 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73,500원 저점이니까 이때가 나스닥은 4월 19일보다 한 1000포인트 높아요. 16,445. 요거에서 지금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 저점에서는 인덱스가 13, 14, 4월 말 저점에서는 21. 그러면 미국도 보면 이제 올라가는 에너지의 탄력성이 둔화되거나 갑자기 짱돌 맞는 것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뜩해서 엔비디아 죽을 때 테슬라가 커버해 줬잖아요. 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탄력성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거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화끈하지가 않아요. 그냥 잘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 내지 5%통 빠지면 에이 팔걸, 이런 상황을 7월 달에 많이 경험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실적들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올라간 것만큼 실적이 서프라이즈 커버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도 그 재료가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래. 그래서 저는 인버스 곱, 우리나라에서는 인버스 곱 갖고 이번 시장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래요. 변동성 타이밍.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CPI가 7월 11일과 12일 사이에 저는 긍정적으로 나온다에 배팅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를 숏쳐버리나. 삼성전자는 한 2,000원 정도예요. 크게 네. 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인버스곱이 1,570원과 1,670원에서 바닥이 확인되나. 그리고 전번에 제가 2,150원에 무조건 팔고 레버리지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때가 삼성전자 저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요번에 2,150원 절대 안 옵니다. 그러면 전번 쌍바닥 자리가 이제 1,950, 여기까지 또 대반등 주나. 그러면 요게 우습지 않습니다. 이게 100포인트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오나 보겠고요. 미국 시장은 얘 갖고 볼 겁니다. 이게 TQQQ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하다 중간에 이 파란 색깔의 변동이 항상 겪고 가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82불과 90불 사이에서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이게 요거 제가 70불을 이렇게 딱 걸어 이거 흔들었다 가는지 그럴 때 요 반대되는 SQQ가 한 10%짜리나 15%짜리가 나오는지 요런 거를 7월달, 8월달 두 달간 체크하면서 시장의 인덱스보다는 그래서 안 올라간 거 종목 찾기라든지 7, 8월 달에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환이 굉장히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물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간 거 샀는데 어느 게 오를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종목 뽑기장 같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 장의 투자 전략은 그냥 안 올라간 것 중에 길목 지켰다가 기다렸다가 한 20, 30% 올라가면 단타로 치고 나오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못 올라간 종목도 팔아갖고 막 가려고 하는 종목들 제가 전번 주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거 팔아서 오늘 질문 많이 받는 게 일주일 전에 에너지 테슬라 에너지 저장장치 모멘텀에서 이제 그거 따라가 당연히 꼭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하고 다음 타자 찾기가 한 2달간 저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갇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3% 5% 마이너스 올라도 3% 5% 이게 2달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도 3천 간다 난리잖아요. 아니 지금 왜 3천 간다 난리예요. 오히려 여기서 100포인트 흔들었다 가야 더 탄력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네. 실적 재편장에서 종목 뽑기장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미리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7월, 8월에 실적 발표 시즌이고 우리나라도 실적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될 텐데 이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 테슬라 팔아라, 삼성전자 팔아라. 지금 시점에서 무슨 삼성전자 테슬라냐 이런 얘기하고 그거보다 가성비 좋은 걸로 이동하자. 그래서 테슬라 팔아갖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K 로봇이라든지 K 우주라든지 못 올라간 거 찾아내자. 이런 전략을 가장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이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 애플을 들고 계신 서학개미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승조 대표님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챙겨라. 그리고 이제는 좀 챙겨라.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단위로 우리 서학 투자자님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단위로요? 일주일 전 대비 지금 역시 테슬라하고 테슬라. 네. 엔비디아 아닙니다. 나이키를 사셨습니다. 나이키와 테슬라요? 나이키. 네, 나이키. 나이키 급락하니까 이제 저점 공략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빠른 감각이 있지만 네. 그래도 분할 매수하면 오히려 그 전략이 더 나을 것 같고 이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4월 달 기준으로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이 각도 보세요. 네. 제가 250, 200, 뭐 300불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걸 팔아갖고 우리나라 달러 많이 바꾸는 거 와갖고 K 로봇이라든지 K 우주라든지 K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저는 이제 종목 선별화해서 한두 개만 남겨놓고는 다 팔아라. 뭐 이런 전략을 세우겠고 이게 애플이 이건 40%밖에 안 갔네. 이거 큰 착각. 이게 1등입니다. 3조. 이게 삼성전자 보니까 얘가 40%면 이거 곱하기 2배 해야 네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0%도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애플과 테슬라가 부러졌을 때 변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애플이 고점에서 저는 10에서 20% 변동은 안 줄 것 같고요. 한 10%짜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10% 변동 줄 때 우리 시장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테슬라가 7에서 10% 빠졌어요.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많이 올라간 그 정도야 뭐. 200 한 6, 70에서 네. 한 200, 2, 30까지 순식간에 빠질 수 있거든요. 200불은 안 깰 것 같고. 그럴 때나 테슬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겠죠? 그때 변동성이 우리는 2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코스닥 종목 안 올라간 게 변동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음봉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것도 이제 각도 좀 보세요. 2개. 그리고 뉴스케이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서학인데 이게 20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것도 13, 15에서 다 팔아갖고 이제 오클로로 이동하자. 이게 샘 알트만도 있고 여기에 얘는 SMR 그 소형 원전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 기능도 세요. 이 매출 단위 구성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목 차별화로 뉴스케일 팔아갖고 오클로로 가겠다. 이것도 종목의 롱숏 전략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키 맞추기.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한 주 동안에는 뭐 오클로는 그냥 바닥 다지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뉴스케일은 지금 위에서 자꾸 꼬리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대주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삼성물산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7일 날 원전 이제 체코 확률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도 보면 차별화가 많이 심해질 것 같은데 저는 체코 원전 땄어요. 그제로 나올 때 저는 매도예요? 팔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고 벌써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벌써 배팅한 밑에 단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 노출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주고 또다시 끌고 가야 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재료 노출 이후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전이 더 가려면 이 재료가 나와야 돼요.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협력 그러니까 뭐랄까 콜라보를 해서 진출하는 에너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단기적인 재료 노출로 이제 다음 주거든요. 17일. 대표님 혹시 체코 원전이 불발됐을 경우에 주가가 급락하면 그때는 매수 시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원전이라는 트렌드를 보시면요. 우리 네. 한국 한국 투자자들이 쇠뇌당한 게 정치적인 변동성에서 과거 정부하고 지금까지 누적해서 원전은 절대 안 돼. 이게 각인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저는 앞으로 10년 이상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가서 중국 때리게 할 때 관세도 때리지만 중국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원전과 그 다음에 그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이 블록화 시켜서 이제 달러에 대체하는 통화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협력해 갖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원전 시장이나 태양광 시장을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전기차 시장 막듯이 네. 분명히 트렌드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원전 시장의 개방은 미국 시장입니다. 체코 시장보다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트렌드가 트럼프 정부 때는 거의 정책의 가장 기본 모토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거의 앞으로 4, 5년 지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전 기술을 앞으로 3년 후면 저는 20만 원 정도 이상도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8만 원, 10만 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체코 원전 수주했습니다 갖고 이 각각 종목에 어떤 상한가 들어가고 20% 30% 오르죠. 저라면 그때 일단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파동을 보겠고 그 판 거는 전번 시간에 얘기한 K 로봇이나 K 우주나 K 재건이나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 때리는 거를 생각하고 벌써 지금 시장에서 물류가 어마무시하게 정체 현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업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정부가 되면 이제 미리 어떻게 돼요? 관세가 뚜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미리 보내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가까운 거나 그래서 미리 그 선박을 미리 땡겨서 잡아놔요. 그래갖고 이게
물류를 흔들어 버립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이나 이런 쪽들은 계속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들여다봐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 때 미리 생각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그런 종목 전략이 오히려 확실하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도 보시면 이제 인텔이 저는 요새 이런 종목도 우리나라에 찾습니다. 인텔 같은 그래프. 왼쪽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수렴됐다가 으쌰 나오는 것들. 근데 역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나 제가 갖다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팔아갖고 플러그 파워 요거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거 $5 넘을 때 팔겠습니다. 근데 이거 갈 때 두산 피어셀, 범한 피어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서 요 5불 돌파할 때 같이 파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아요. 수익률 실전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비싼 거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시장은 7, 8월 달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리스크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위주보다는 바닥에 있었는데 좀 튀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